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암이 유전이 되나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유전자 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암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은 암이 유전되는지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암정복TV로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비소세포 폐암 45세 여자분입니다. 흡연도 하지 않는 분이군요. 뼈 전이로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치료 약제를 결정하자는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EGFR 돌연 변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제 폐암이 자녀에게 유전되나요? 그렇죠. 김슬기 선생님도 이런 비슷한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 네, 그 암 환자들이 본인 암 진단받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뭐 실망을 많이 하고 고통스러운데 사실은 이제 또 두 번째 걱정이 이게 혹시 가족에게 유전이 될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이 환자의 경우에는요, EGFR 돌연변이라는 게 발견이 되었는데 이 EGFR 돌연변이는 그 암 환자의 암 세포 내에서 발생한 돌연변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식세포에 발생한 돌연변이가 아니고 체세포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행히 그 환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녀에게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58세 여자분이고요. 난소암의 흉막 전이로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파크리탁셀 카보플라틴 항암 치료를 하면서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혈액으로 브라카 검사를 했더니 브라카 돌연변이 양성이 나왔습니다. 제 난소암이 딸에게 유전되나요? 이분은 이제 난소암 환자네요. 난소암은 사실은 이제 유전성 경향이 사실 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 브라카 유전자라는 검사를 해서 이게 돌연변이 양성으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혈액으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생식세포 돌연변이가 되겠고요. 생식세포 돌연변이는 이제 부모에게서 받은 이 정자, 난자, 세포에서 그 유전자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유전이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분이 이제 자녀가 있고 또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하면 전부 다 가족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 추후에 필요한 조치들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분은 생식세포 돌연변이고 유전자 양성, 브라카 유전자는 유전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분은 따님은 없고요. 아드님만 있다고 하는데 아들은 그럼 뭐 남자니까 괜찮나요? 일단 두 가지 다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네네. 이 환자가 난소암이잖아요. 난소는 이제 당연히 여자분들에게만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자녀가 여자라고 하면 딸이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난소암에 대한 조심을 하셔야 되고 검사도 이제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고요. 뭐 그렇다면 아들은 뭐 남자니까 괜찮냐? 근데 남자는 남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암이 사실은 발생할 수 있어요. 뭐 유방암이 원래 여자가 많이 발생하지만 이런 돌연변이가 있으면 이제 남성 유방암이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전립선암도 사실은 더 위험도가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상관없이 정기적인 검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면 어떤 암은 유전이 되는 걸까요? 암이 왜 발생하느냐라는 그 질문으로 사실은 이제 올라갑니다. 우리 몸에 암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걸 이제 암 억제 유전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문 앞에 문지기가 두 명이 서 있는 거예요. 두 명. 그러니까 암 억제 유전자가 두 개가 딱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게 작동을 하게 되면 이제 암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암이 발생하려면 이 두 개의 암 억제 유전자가 동시에 고장이 나야 됩니다. 근데 그럴 확률이 높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낮은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암이 잘 발생하지 않는데 부모에게서 이미 이런 암 억제 유전자 하나가 돌연변이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면 하나가 이미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문지기가 한 명만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러한 사람이 외부에서 어떤 환경적인 암에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면 또는 어떤 유전자 변화가 그 남아있는 유전자에 다소 발생하게 되면 암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훨씬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가족성 유전성 암이 발생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네. 암이 유전되는지 그래요. 이게 오늘의 이제 주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제가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유전성 유방암 난소암, 요거는 이제 브라카 돌연변이라고 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유전성 유방암 난소암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여러 가지 증상이나 암이 동시에 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유방암 난소암이 같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이분들은 과연 유방암 난소암 환자들 중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라고 하면 한 유방암의 5에서 10%, 난소암의 한 30% 정도 유전성이 있다고 해요. 꽤 높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유방암이든 난소암이든 좀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요. 만약에 그 환자분이 유방암 환자라 하면 그 가족들이나 또는 삼촌 이내에 유방암 환자라든지 또는 다른 암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주변 가족들, 친척들 중에 유방암 발생한 환자가 더 있다든지 또는 다른 암 환자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은 유전성 유방암 난소암인지 좀 의심을 해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한 조건은요 여기 영상에 이제 내용을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꼭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유전성 유방암 난소암의 원인 유전자는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브라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브라카라는 유전자는 아주 유명한 암 억제 유전자입니다. 그 외에도 뭐 아주 소소하지만 뭐 CDH1이나 8B2, P10, TP53과 같은 이런 이제 유전자들의 이상이 있어도 가족성으로 유방암 난소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렇게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면 과연 나중에 이제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발생할 위험이 얼마나 올라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굉장히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브라카1 유전자인 경우에는 유방암이 70%, 난소암 한 40%, 그 다음에 브라카2 돌연변이가 있는 분들은요, 유방암이 나중에 70%, 난소암이 20% 정도 평생 그런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죠. 예. 네, 뭐 조심은 하는 건데 혹시 뭐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유방암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자가 검진 같은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젊은 나이부터 굉장히 꾸준히 자가 검진을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난소암은 우리가 잘 몰라요.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돌연변이가 있는 분들은 이제 젊은 나이, 뭐 출산 마치고 나서라든지 이런 정도 한 40대 정도에서 난소 절제술을 미리 권고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끔찍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암 발생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난소 절제술을 권고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요 브라카 돌연변이에 대해서는요, 사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더 자세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유전자 돌연변이도 유전과 관련된 게 있나요? 예, 유방암, 난소암 말고도 사실은 대장암 또는 이제 자궁내막암이 유전이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린치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린치 증후군은 대장암 환자 또는 자궁암 환자의 한 2~3%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자궁암이나 대장암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한 2~3% 정도는 이제 유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경우에 이걸 의심을 하느냐 하면은요. 마찬가지로 젊은 나이에 자궁내막암, 대장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장암이 2대 이상 걸쳐서 있는 경우에 또는 가족성 용종 질환이 아니어야 돼요. 제가 좀 이따가 용종성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용종성 질환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가족성으로 뭔가 대장암이 발생하는 것 같다. 이러면 이게 린치 증후군이 아닌가 의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어떤 유전자가 원인이 되느냐 하면 어떤 유전자가 고장이 나면 그 유전자 DNA를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그 고치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DNA가 계속 고장이 나는 게 축적이 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원인 유전자가 정확하게 이거는 밝혀져 있고요. 대장암, 자궁내막암 발생의 경우는 이 유전자 이상이 있다고 하면 한 평생에 50% 정도 발생하는 걸로 돼 있어요. 굉장히 높죠. 네. 그리고 뭐 위암, 난소암 같은 경우는 평생에 한 10% 정도 발생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린치 증후군으로 진단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런 위험을 안고 사실은 지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검사를 뭐 더 자주 하거나 이럴 맞습니다. 필요가 있나요? 예, 예. 린치 증후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대장암이라든지 뭐 자궁암 발생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젊은 나이서부터 뭐 20, 30대부터 대장 내시경을 한 1, 2년마다 꾸준히 하셔야 되고 신체 검사를 꾸준히 받으면서 어떤 암이 발생하는지 사실은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